플라톤 가문. 플라톤은 기원전 427년경 아테네의 세력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아리스토는 아테네의 전설적인 왕 코드로스의 자손이었다. 어머니 페리크티오네는 그리스 7연인 가운데 한 명인 솔론의 후손이었다. 2. 플라톤 교육. 플라톤은 어려서부터 명문가 출신의 알맞은 교육을 받았다. 이 시대의 교육은 읽고, 쓰고, 셈하고, 노래하고, 운동하는 것이었다. 플라톤도 레슬링 선수에게 몸 단련하는 법을 배웠고, 그림도 공부했으며 서정시와 비극을 썼다. 3. 플라톤과 정치가의 길.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성장한 플라톤은 철학자보다는 정치가의 길을 걸을 뻔했다. 당시 과두 정권을 이끈 크리티아스는 플라톤 어머니의 사촌 오빠였으며 어머니와 재혼한 피릴람페스는 최고 통치자 헤리클레스와 친분이 두터웠다. 따라서 명문 출신의 젊은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치가가 되는 것이 그의 정해진 장래처럼 보였다. 4.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철학을 일생의 과업으로 선택한 것은 소크라테스를 만났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만남은 플라톤이 20살 때 디오니소스 극장의 비극 경연대회에 나갔다가 이루어졌다. 소크라테스의 강연을 듣고 크게 감명한 플라톤은 이렇게 고백했다. 제게는 이제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고는 들고 있던 비극 대본을 그 자리에서 불태워버렸다. 그때부터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에 고상하면서도 겸허한 인품에 빠져 평생을 스승으로 섬겼다. 5. 노예시장에 팔린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한 직후 위험을 느낀 플라톤은 몇몇 사람들과 함께 메가라로 도망가 숨어 있었다. 플라톤이 스승을 구출하기 위해 노력한 일이 민주주의 정파 지도자들의 의심을 사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탈리아와 이집트 등지를 여행하고 다시 아테네로 돌아와 머물렀다. 40살 무렵 이탈리아 에트나 화산의 분화구를 구경하러 갔다가 시라쿠스 디오니시우스 1세의 왕궁을 방문하게 되었다. 디오니시우스 1세가 플라톤에게 물었다. 전제 군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제 군주는 용감한 사람만 될 수 있는 것인가? 플라톤은 이렇게 대답했다. 전제 군주는 비겁한 자 중에서도 가장 비겁한 자입니다. 목숨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발사의 면도칼을 두려워하는 자와 다름없으니까요.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대답을 들은 왕은 화를 버럭 내며 소리쳤다. 당신의 말은 늙은이의 잠꼬대 같소. 그러고는 플라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 옆에 함께 있던 왕의 의동생 디온이 간신히 플라톤의 목숨을 구해 스파르타에서 온 사절단에 넘겼다. 그러나 그들은 플라톤을 노예시장에 팔아넘기고 말았다. 이때 돈 많은 상인 안니케리스가 몸값 20문화를 치러 석방될 수 있었다. 플라톤이 아테네로 돌아온 후 동료들이 돈을 모아 안니케리스에게 빚을 갚으려 했다. 하지만 안니케리스는 이렇게 말하며 끝내 돈을 받지 않았다. 당신들만이 철학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네. 6. 아카데미 설립. 플라톤은 그 돈으로 그리스 신화의 영웅 아카데모스에게 바쳐진 체육관 부근에 아카데미아라는 학원을 세웠다. 유럽 최초의 대학이 한 사람의 철학자를 산 돈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다. 오늘날 학원이나 학술단체를 아카데미라고 부르는 것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아카데미아 입구에는 기하학자가 아닌 자는 들어올 수 없다. 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다. 또 수학을 10년 이상 공부한 사람에게만 입학 자격이 주어졌다. 캠퍼스에는 사랑의 신 에로스 상을 세워놓았는데 이것은 플라톤이 진리에 대한 사랑을 교육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수업료를 받지 않았지만 기부금이나 물건의 원조는 사양하지 않았다. 독신이었던 그는 제자들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했으며 심혈을 기울여 가르쳤다. 7. 유명해진 플라톤. 플라톤의 강의는 갈수록 유명해졌다. 그의 명성을 들은 많은 청년들이 그리스 전 지역에서 아카데미아로 몰려들었다. 귀부인들까지 남자 복장을 하고 강의를 들으러 올 정도였으며 어떤 농부는 밭을 갈다 말고 달려와 강의를 들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때 아카데미아에 입학했으며 20여 년간 플라톤에게 학문을 배웠다. 아카데미아는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이교 사상을 가르친다고 비난하며 폐쇄한 529년까지 약 900년 동안 존재했다. 8. 플라토닉 러브의 의미. 플라톤과 관련하여 유명한 말이 플라토닉 러브다. 플라토닉 러브는 육체적이고 감성적인 욕망과는 다른
사랑하는 사람의 인격을 존경하고 그에 대한 정신적인 사랑 정도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 말에는 조금 오해가 있다. 첫째, 플라톤은 여자에 대해 특별히 존경을 나타낸 적이 없다. 오히려 여자란 남자보다 덕이 훨씬 뒤처지고 남자보다 약한 족속이며 잔꾀가 많고 교활하다 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여자로 태어난 것은 저주임이 틀림없다 라고 확신하면서 이 세상에서 절제할 줄 모르던 남자, 비겁하고 정의롭지 못한 남자들이 그에 대한 벌로 죽은 후에 다시 여자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결혼에 대해서도 오직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는 관점에서만 보았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나 사랑이 아니라 유능하고 훌륭한 성품의 후세를 낳아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라는 그 일을 위해 적당한 배우자를 찾아 결합시켜 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고 했다. 이처럼 플라톤이 생각하는 남녀 간의 사랑은 애정이 넘쳐 흐르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둘째, 플라톤은 육체를 가볍게 여긴 적이 결코 없다. 유년 교육에서도 체육과 음악을 필수 과목으로 강조했다. 이것은 스승 소크라테스가 건강을 위해 열심히 체조를 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플라토닉 러브라는 말은 왜 생겨났을까? 그것은 플라톤 철학이 갖는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성격에 대한 막연한 상상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플라톤은 가장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형태인 이데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이 특수한 형태로서의 육체가 배제된 가장 정신적이고도 순수한 사랑, 즉 플라토닉 러브라는 언어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또 하나를 들자면 플라토닉 러브는 철학에 대해 플라톤이 보인 태도의 한 방식이었을 수 있다. 플라톤은 철학을 그 자체로 에로스의 한 방식으로 본질상 사랑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즉, 플라토닉 러브의 진정한 의미는 마음과 영혼을 고무시키고 정신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었다.